지금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수북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 자국이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혹은 하루 종일 움직여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과 식생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현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8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돼도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신장 기능 저하를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신장 수치를 되돌린 실제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요즘 소변 거품이나 다리 붓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혹은 가족 중에 신장 건강이 염려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초가을, 당시 73세였던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심하게 붓고 피로감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팽팽하게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고 저녁에는 신발을 신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소변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몇 달을 그냥 지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20%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료진은 조만간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낙담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식단 관리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권한 3가지 음식,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 3가지만 매일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다른 복잡한 식단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이 3가지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셨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도 다리가 덜 붓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붓기가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깊게 패이지 않았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 수치가 놀랍게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음식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 3가지만 먹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음식들이 신장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1위부터 3위까지 차례로 알려드리고, 각 음식의 과학적 근거와 실제 섭취 방법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투석 직전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음식을 순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 하면 심장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 좋다는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신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입니다. 이 두 성분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레산은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올레산은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신장 조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신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염증 수치가 25%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염증 수치가 25% 낮아진다는 건 신장이 그만큼 덜 손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찐 채소나 생채소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뿌려서 드셨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리 붓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공복에 마시기 어려우시면 찐 채소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첫 번째로 짜낸 기름으로 가공을 최소화해서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색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도 민감해서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하거나 직화로 조리하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먹거나 중약불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샐러드에 뿌려서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공복에 한 스푼씩 마시는 것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신장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을 입힙니다. 설포라판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서 신장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염증을 억제하는 효소가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자체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신장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68세였던 어머니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낮았고 특히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점심과 저녁에 찐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셨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참고 드셨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가 되자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노폐물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개선은 드물다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브로콜리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야 설포라판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열을 가하면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 동안 설포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찜기에 2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2분에서 3분 이내로 짧게 쪄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으깬 두부와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두부를 섞어서 무침으로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병이 중기 이후로 진행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이 많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 3회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매일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너무 푹 삶아서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잘게 썰어서 5분 기다린 다음 살짝만 쪄 드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브로콜리 먹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1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워낙 흔한 식재료라서 특별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늘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이 신장 보호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알리신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알리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손상률이 30%나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단순히 마늘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 손상 위험을 3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큰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71세였던 큰어머니는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약을 여러 번 바꿔가며 드셨지만 혈압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큰어머니께 생마늘을 매일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마늘의 매운맛과 냄새 때문에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진 생마늘 한쪽을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넣어 드셨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5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면 예전보다 수치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계속 측정해보니 확실히 혈압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혈압약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이 안정적이니 약을 조금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3달 뒤 신장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큰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생마늘을 드시고 계시며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다음 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냥 통으로 먹으면 알리신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먹기 힘드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을 다진 다음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약간 섞어서 드레싱처럼 만듭니다. 이걸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 먹으면 마늘의 매운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 성분이 알리신의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1쪽에서 2쪽 이내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마늘을 양념이 아니라 건강식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맵고 냄새가 부담스럽겠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불편함입니다. 이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신장은 몸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걸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십니다. 국, 찌개, 탕 이런 음식들에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간장이나 소금도 찍어 먹지 말고 뿌려서 드세요. 찍으면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대신 허브나 식초, 올리브 오일로 간을 대신해 보세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향이 좋아서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습니다. 식초도 신맛이 강해서 짠맛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국물을 얼마나 남기셨나요? 내일부터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저곳 아프다고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됩니다. 주 3회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통증이 자주 있다면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온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픈 부위에 대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많을 뿐 아니라 포화 지방도 많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붉은 고기는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세요. 대신 두부, 달걀, 흰자, 생선 위주로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달걀, 흰자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생선은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시면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탁에는 어떤 단백질이 올라와 있었나요? 내일부터는 두부나 생선 위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에 최대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혀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신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주는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두 잔 괜찮았어도 나이 들면 한 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술자리가 있더라도 물 한 잔으로 입맛을 헹궈보세요. 여러분은 술 대신 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신장의 세척제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노폐물이 신장에 쌓여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서 드세요.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탄산음료는 당분과 인산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깨끗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잔의 물을 마셨나요? 내일부터는 하루 물 마신 양을 체크해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음식과 습관을 함께 바꾸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은 신장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보양식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신장을 살린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훨씬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적정한 염분 조절, 좋은 지방,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생마늘 한 쪽, 이게 전부입니다. 무심코 드시는 짠 국물 한 그릇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습관처럼 먹는 진통제 한 알이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는 고기 한 점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아침에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이 신장을 보호해 줍니다. 점심에 먹는 찐 브로콜리 한 접시가 신장 세포를 지켜줍니다. 저녁에 먹는 생마늘 한 쪽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투석까지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식탁을 바꾸면 평생 내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투석 없이, 약 없이 건강하게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찐 브로콜리를 올려두세요. 그리고 마늘 한 쪽을 다져서 함께 드세요. 단 3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신장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투석 직전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어머니처럼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음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 무엇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몸을 바꾸는 첫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